할만해질 겁니다. 일단은요. 자, 한번 질문해 주세요. 자, 만렙이랑 베이센 질문해 주세요. 오늘은 수업을 또 이렇게 많이 나가진 않을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도 이 책은 금방 끝나. 그래서 오늘은 약간 조금 나가고 대신에 이제 숙제가 교재는 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프린트하면 준비했습니다. 중복 조합 복습하려고. 안녕하세요. 자, 질문 혹시 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할 거 없어요? 25번이요? 가볼게요. 자, 베이스. 자, 베이스 25번입니다. 25번. 이 문제. 자, 이제 함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함수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냥 함수, 1대1 함수, 이런 부등식, 이런 관계를 주는 함수까지.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수 관련 문제가 나오면 고1 때 배웠는데 벌써 한 1년 넘게 지났네요. 고1이면. 2년 가까이. 자, 요렇게 쓰는 그림을 되게 좋아라 해요. 자, 그리시고요. 자, 그냥 함수 문제가 아니야. 그냥 함수가 아니라 요거 만족하는 함수. 자, 가족권. 요런 거 나오면요. 뭐 하시면 돼요? 이거 딱 그거잖아. 뭐 A가 반장이 되라. 뭐 그런 조건이니까 시키는 대로 가주세요. 갖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이 이제 이번에 추가된 조건인데, 자, 이제 요 조건이 딱 나오면 요게 뭐다? 요게 이게 중복 조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요게 이제 왜 중복 조합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조합. 일단 요 크다라는 거는 크기가 나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크기 순으로 가셔야 됩니다. 뽑아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왜 중복이냐면 요 자리가 는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뽑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중복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복 조합인데 지금 한 개는 같잖아요. 누구만 가는데? 얘네 둘만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얘네 둘만 가는 걸 세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세실 때 요 나조건 중복 조합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자 보세요. 오른쪽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쓰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이제 못 쓰는 거야. 이 말 이해돼? 여러분 얘는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갈 수 있냐는 거야. 이게 더 이상 안 되지. 여러분 이 조건 만족한다는 걸 뜻을 먼저 아셔야 돼요.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잖아. 여기를 크기 순으로 가야 된다고요. 전부 다. 이게 원래 말했잖아. 어떤 크기 순으로 가라는 그런 뜻이라고. x가 더 크면 클수록 y도 더 커져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뽑으실 때 요거는 빼줘야 됩니다. 이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미 얘가 같잖아. 이해돼? 즉 뺄게요. 이거 못 가요. 그럼 자 누구부터? 4부터는 가능해. 4도 가능하지. 는이 있기 때문에 얘도 가능해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면 돼? 요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요게 두 개니까 두 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주시면 끝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정답은 3H예요. 중복 조합을 쓰긴 쓸 건데 좀 조심할 점은 뭐다? 4H가 아니라 2는 빼줘야 돼. 2는 못 가요. 이 가 조건 때문에 이미 이제 딱 가로막혀 있는 거야. 근데 는이 있기 때문에 4도 가능해요. 만약에 이 문제가 는이 없으면요 4를 또 못 고릅니다. 4도 빼줘야 돼. 는이 있기 때문에 4부터는 가능하고 대신에 크거나 같다니까 중복도 되는데 조합으로.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뽑아만 주시면 자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가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인 거예요. 순열이 아니야. 아시겠죠? 이해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함수 문제는 좀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그냥 할만하구나. 딱 올 때가 오실 거예요. 자, 또 근영이 질문해볼래? 20번이요. 가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도 함수는 아닌데 그냥 기억하세요. 여기 크거나 같다 나오면 이런 느낌으로 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복 조합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각 면에 2부터 7까지 써있는 서로 다른 정육의
도체의 주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에 1부터 6이 아니라 2부터 7이 있는 거야. 보시는 것처럼 달라요. A, B, C. 다른 걸로 세 개를 동시에 탁 던지면 땅바닥에 깔리겠지. A, B, C. 그러니까 깔릴 건데 걔네들이 요거를 만족하는 게 몇 개냐. 그런 문제예요. 자, 일단은요. 다시 한번 써볼까? 지금 주사위가 3개가 있잖아요. 3개가 있고 얘네들을 동시에 던지면요. 땅바닥에 뭔가 깔립니다. 여기에 뭐 A, B, C. 근데 마지막에 사건이 뭐냐면 이런 순서로 깔리는 게 몇 가지냐. 그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뭐 이런 거잖아.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몇 개 예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얘도 결국은 뭐냐면 이 개수는 뭐랑 똑같겠다? 이 개수는 결론입니다. 뭐랑 똑같냐면 지금 2부터 7까지잖아요. 자, 총 6개 있죠. 결국 이런 거의 개수는요 뭐랑 똑같다? 이 6개 중에서 몇 개를 일단 3개가 필요하잖아. 3개를 뽑으시는데 중복도 되나요? 중복도 되고 얘는 순열이 아니지. 왜? 여러분들 3, 1, 5는 나올 수가 있나? 이게 배열하는 거는 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이 3, 1, 5가 나와도 1, 3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이 순서거든. 그래서 뭐다? 결국 그냥 중복 조합 문제예요. 정답은 6개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3개만 뽑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그게 얘랑 똑같은 개수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계속 느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오늘 중복조합 프린트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 29문제더라고요. 매번 드리는 그 프린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 식을 딱 세워서 일단은 그러니까 마음속의 기준은 그 식 있잖아. 방정식. 그 식을 세운다. 마음 먹으시면 되고 이제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 약간 파트마다 또 이제 어떤 냄새가 나요. 이건 중복조합 문제구나. 혹은 어떤 중복 순열 문제구나. 그러니까 파트만 나오기 전에 있잖아. 중복 순열 쪽은 뭐 신호 관련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도 보다 보면 눈에 익는다. 뭐 원순열은 티를 팍팍 내고요. 같은 것이 포함된 것도 티를 팍팍 내고요. 티를 좀 냅니다. 또 정답 이거예요. 가볼게요. 자, 이것도 함수 문제인데, 자, 읽어봤더니, 이번 문제도 이렇게. 어쩌면 순서를 정해줬네요. 그쵸? F5가 제일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F1, 그 다음에 F3. 요로 가야 됩니다. 자. 아마 내 생각에 아직 여러분이 조금 감이 덜 오신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이해돼요? 혹시 이거 만족하는 거 하나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으신지? Y이 9까지 있어요. 9까지요? 죄송합니다. 6개네? 자, 혹시 이거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뭔지?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야? 어쩌면 얘가 제일 작은 걸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 맞나? 이렇게? 사실은요, 또 뭔가 느낌 오는 거 없어요? 즉, 얘도 뭐야? 봐봐, 제가 만약에 봐봐. 자, 이거 이제 화살표만 싹 지워볼게요. 제가 얘만 남기고 화살표는 지워볼게요. 원래 이 화살표를 고민하는 게 순열이라고요. 사실 원래 이 화살표 어디로 가는지 순서를 고르는 게 순열이잖아. 근데요, 제가 화살표 지웠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둬도 이거 만족하는 건 어떻게 가야 돼? 자, 4, 5, 6이 나왔잖아요. 무조건 어떻게 가야 돼요? 자, 얘가 그냥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4로 가야지. 1은요? 3은? 이거 중부 처음 문제예요. 보시는 것처럼. 결국 얘도
이건 뭐야 정답은? 똑같아요. UH3. 이 6개 중에 아무 거 하나 3개를 뽑아서 중복도 가능하고요. 뽑아주면요. 역시나 저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게 조합인 거고요. 중복은 여기에 는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복은요.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 668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 제가 또 한번 해볼까? 668 뽑아드리면요. 얘네 화살표는 정해지는 거 아세요? 요거 민정이가 도와줄래? 자, 668 뽑았어요. 중복 허용해서. 자, 요 5는요. 어디로 가야 돼? 6으로 가야겠죠. 요 3은요? 8로 가야겠죠. 1은요? 이거잖아. 이게 조합이라는 거야. 순서를 고민 안 해요. 저 순서는 얘가 정해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어쩌면 뽑기만 하는 거야. 보통 부등호 나오면 순서가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냥 외우세요. 부등호 문제는 꼭 함수가 아니어도 일단 거의 기본적으로 조합 문제예요. 그 부등호의 역할이 뭐냐면 뭔가 순서를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부등호가 없잖아. 그냥 1대1 함수나 그냥 함수는 순서를 내가 고민해야 돼. 그게 보통 저희가 쓰는 뭐 5개, 4개, 3개인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근데 그 고민을 우리가 왜 해요? 이게 정해주는데. 그 저희가 할 고민은 뭐다? 뽑아주는 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주면 자동으로 쫙 가서 되는 거니까. 는이 있으면 이렇게 중복도 되는 거예요. 668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6H3. 이 6개 중에서 3개를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H로. 자, 또 이해를 해보라는 거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단원이 이제 끝나가는데 여기는 약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2단원도 쉽고 그 다음도 쉬운 거야. 2단원은 지금보다 훨씬 빨리 끝나요. 보면 알 거야. 2단원 한 60%는 이 경우의 수를 잘하면 돼요. 똑같이. 확률이거든. 원래 확률은 기억나. 경우의 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만 분수인 거예요. 자, 또 혹시 우주는 질문할 거 없어요? 괜찮으세요? 자, 민정아 또 질문할 거 없어? 역시 괜찮아? 그녀가 또 한 번 질문해봐. 만들기요? 아, 괜찮으신 거예요? 가은님 괜찮으세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어? 그러니까 이런 푼 것 중에도 괜찮아. 푼 것 중에도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는 것들은 질문을 꼭 하고 넘어가. 이게 여러분들 그냥 지금은 대충 넘어가. 나중에 우리 수능 특강 풀어야 한다 여러분들. 여러분 학교 가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보통 고3 때는요 교과서 잘 안 써요. 대부분 학교가 선생님들 생각이 이제 수능을 또 봐야 될 학년이니까 그 EBS 수능 특강을 교재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메인 교재로. 물론 그 책이라고 다 어렵지가 않아. 이미 여러분 수준이 좀 올라가면 그 책에도 거의 한 70% 그냥 풀어요. 그 뒤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일부. 그러니까 그거를 풀려면 지금 잘해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질문 없으면 오늘도 한번 자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요거 일단 나눠드릴게요. 조금 두꺼워 보이는 이유는 한 장 넘겨보시면 저희 매번 보는 그 통지시험 문제가 있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그 중복조합 오늘 한 29문제 정도 숙제 푸실 자료입니다. 월요일까지 풀어보시라고. 한 번 더 푸실 때도 그 중복조합은 약간 그 식을 이용하세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이제 위에 표가 총 6칸입니다. 6칸 여러분들이 이제 다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비교해서 채워보시고요. 밑에 기본 계산 문제랑 다음 장 넘겨보시면 뭔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 한번 지금부터 한 20분 드려볼게요. 일단 20분 드릴 테니까 자, 오랜만이거든? 우리 수요일에 넘어갔잖아. 이게 4번째인가 5번째인가 백신 접종을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같은 건 똑같아. 비유긴 한데 이게 내성이 생겨요. 하다 보면. 그리고 뭔가 여기를 정말 공부를 이렇게 해야 원래 누적적으로 같이 하면서 이게 바뀌었을 때 그게 약간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또 방심하지 마.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가끔은 중간중간에 함정을 넣어놨습니다. 오늘도 한번 걸려봐요. 이러면서 조심하세요.
1교시는 요거 하면 시작 될 것 같아. 하고 2교시는 오늘 조금만 조합 관련 약간 활용 문제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백신을 맞으러 갑시다. 역시나 뒷장은요 기본적으로 기호만 써도 맞다고 확인할 건데 밑에 그런 자연수 만드는 문제는 제가 보통 정답을 이제 경우의 수로 풀어서 기호 말고 정답으로 부르겠습니다. 숫자로.
근데 확실히 이제 한 번 안 했다고 약간 또 이제 어색했는데 또 해보니까 알겠네.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틀린 것도 이제는 좀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매번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봤지만 이제 일단은 끝나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럼 줄일 거예요. 이제는 슬슬. 잘 모르겠으면 질문도 하시고요.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이시면 뭐 쉬는 시간도 괜찮으니까. 감이 다 했어? 좀더 볼까? 잠깐.
46번 한번 다시 봐봐. 이건 사실 아마 좀 처음 보시는 건 건난데 그거 45번에 똑같았잖아. 근데 일단 문제가 다르거든요. 읽어보시면 46번은 뭐라고 써있어? 이게 선거 관련 문제가 또 나는 유명해요. 저 두 가지가 있는데 유기명과 무기명은 좀 다른 거예요. 그거랑 무슨 차이인 줄 알아? 유기명 투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46번 문제 보시면 우리 지난번 제가 무기명 투표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드렸어요. 무기명, 없을 무자, 이름 명자, 기록할 기자. 무기명 투표는 이름을 안 쓰는 투표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투표. 유기명 투표는 이름을 쓰는 투표예요. 저기 북한식 투표. 무슨 차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원래 그 두 개가 세트 메뉴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보통 제가 아마 설명드릴 때 또 새로 추가된 것들을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기존에 했던 것들은 좀 정답 위주로 쭉 돌릴 것 같아요. 5분 남았습니다. 푸시면서 제가 약간 일부러 이렇게 구획을 나눠놨잖아요. 뭐 그냥 순열 문제, 뭐 그냥 조합 문제, 뭐 원순열 문제, 중복 순열 문제 좀 구분을 일부러 해놨어요. 그러니까 좀 느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때는 아무도 안 알려줘.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너네가 딱 읽고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순열인지 조합인지 순서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부터 해서 순서가 중요한 것 중에도 순열 중에도 종류가 있잖아. 원순열인지 혹은 뭐 중복 순열인지 혹은 같은 게 들어있는 순열인지를 내가 판단해야 돼. 그것도 이제 보면 좀 구분될 거예요. 좀 티가 나거든 보통. 조합도 마찬가지. 조합은 그냥 조합 문제인지 혹은 중복되는 조합인지. 그리고 이제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복이 된다고 중복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 차이는 순서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뭔가 중복이 되는데 또 순서가 중요한데 중복이 돼. 중복 순열. 중복은 되는데 순서가 안 중요한 것 같아. 이거는 중복 조합. 그렇게. 자,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월요일날 다 끝내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2단원 들어갈게요. 2단원도 한 2주 봅니다. 한 2주. 3단원도 한 2, 3주. 하면 끝나겠네. 지금 계획은 딱 설 끝나고 한 주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3월 전에 체험권 더 쓸 겁니다. 여기 이미 있거든요. 지금. 체험권을 좀 복습 겸 빠르게 쫙 했고 3월부터는 수능 특강. 수능 특강이랑 그리고 뭐 수능 완성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풀어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막 수학 최처럼 엄청 어렵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이제 재미있다. 시행도 약간 다채로워지고 묻는 게 좀 이상한 거 보다 가끔. 같은 시행인데 잘 읽고 잘 풀면 됩니다. 자, 2분의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페이지에 최단경로, 최단거리 문제도 수록을 해놨습니다.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게끔 하는 최단거리 문제. 자, 1분 뒤에 확인할게요. 자, 같이 할게요. 자, 7번 보시고 일단은 오늘은 이제 여기 뭐 새로 추가될 거 없으니까 이제 제일 먼저 한번 여기를 좀 채워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안 채운 친구들 꼭 이것도 한번 채워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배웠습니다. 자,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은 고1 내용이에요. 그쵸? 두 개 먼저 비교할까? 첫 번째, 요 N자리는요, 그러니까 고1 때까지는 사실 대충 그냥 전체구나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저렇게 살짝 바뀐다는 거야. 서로 다른 걸로 전체가 나옵니다. 고1 때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 역시나 서로 다른 거를 뽑아요. 오른쪽에 R 자리는 보통 뭐 뽑는다 나오면 R에 넣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생기는데 기본적인 순열은요, 보통 교재에서는 일렬로 배열할 때 라고 써있지만 어쩌면 순서가 중요할 때 라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 예시로 일렬로 배열 요렇게가 맞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합 먼저 할까요? 조합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어쩌면 여기서 끝나는 조합이에요. 다시 여기서 끝나는 조합이에요. 뽑기에서.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어떻게? 세 번째,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이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뽑기입니다. 보통 뽑기로 끝나면 순서가 안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 둘 다 기호가 있었고요. 기호가. 그리고 이제 원순열은 신상이었고,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어디가 바뀌어요? 여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건 안 바뀌는데, 이제 어쩌면 어떻게, 회전 가능. 어떤 회전 가능한 상황이 나와서, 보통 이제 그걸 돌렸을 때 같게 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또 말하지만 요걸로 개인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요게 이제 요렇게 외우시길 바래요. 여기가 남은 게 n이 아닐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중복 순열이 중복 순열은 자, 중복 어디에? 여기가 바뀝니다. 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중복까지 허용해 줍니다. 자, 중복 가능. 그래서 이제 알기를 뽑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이제 얘도 순서가 중요한데 중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고 기호가 하나 있고요. 당연히 계산도 가능합니다. n의 r제곱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같은 것이 포함된 거, 같은 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자, 여기에 이 전체 안에 어쩌면 깔맞춤 할까요? 전체 안에 중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1, 1, 2처럼 얘네들을 주고 대여해봐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똑같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얘는 특별히 공식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원순열처럼 약간 보정을 할 겁니다.
중복되는 걸 나누기 몇 팩 이런 식으로 해서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중복조합을 가장 최근에 배웠는데 자, 이 중복은 이 중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뽑기에서 자, 뽑기에서 이제 중복 가능. 자, 뽑기에서 중복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땡땡은 요 땡땡이죠. 이제 조합은 조합이니까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쓰는 거고 여기는 공통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보신다면 좀 비교가 되시죠. 요럴 때 쓴다는 점. 그리고 이 친구도 기호가 존재했어요. NHR. 제가 지난번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려운 친구는 외우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푼다고? 조합을 통해서 푸시는 겁니다. 제가 뭐 칸막이로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냥 외워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내려가서 지금부터 계산 문제 한번 정답 풀어드릴게요. 자, 2번, 1번부터 쭉 부를게요. 숫자를 봐. 자, 2번에 1번은요, 정답 4. 자, 2번은 1, 3번은 자, m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 빼기 1. 4번은 720. 팩토리얼은 좀 많이 쓰니까 외우세요. 한 이 정도까지는. 자, 5번은 1, 약속입니다. 6번은 3의 4제곱 81. 7번은 같은 말이보다 5c입니다. 10. 8번은 1. 9번은 같은 말이 10c1 10. 10번은 같은 말이 nc1 n입니다. 11번은요 1이고요. 12번은 얘랑 같은 말이 가오나 뭐지? 5c4만 여러분들 5c4. 또 같은 말은 5c1이니까 정답은 5가 되겠네요. 다음 장 볼게요. 당연히 계산은 기본입니다. 기본. 아시겠죠? 자, 이제 뒤에는요 계산은 된다는 가정하에 기호만 써도 일단 인정해 드릴게요. 자,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쭉 불러보겠습니다. 매번 똑같죠? 자, 1번은 4p3, 자, 2번은 3p2, 3번은 3p3, 4번은 2p1, 5번은 4c3, 6번은 3c2, 7번은 3c3, 8번은 2c1, 9번은 8c3 빼기 4c3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은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의 차이를 아시는지, 그리고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서 이런 어떤 조건들, 뭐 꼭 포함되라, 포함하지 마라, 이제 그런 조건들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9번에 적어도 이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문제는 뭐다? 이 키워드가 안 나와도 고민해 봐야 돼. 어쩔 때는요. 아시겠죠? 자, 질문 없으면 10번 갈게요. 자, 10번 문제는 이제 일명 자연수 만들기입니다. 얘도 대충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 0이 포함되어 있으면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얘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좋아하는데, 맨 밑에 있는 저 16번, 17번은 그냥 공식을 쓰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불러볼게요. 10번은 정답 18입니다. 자, 11번은 8. 자, 12번은 6 더하기 4. 따로 세야 됩니다. 정답은 10. 13번은 12. 14번은 48. 15번은 32. 중복 허용됩니다. 16번은 4. 17번은 1 되겠습니다. 16, 17은 같은 것이 포함된 수열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혹시 질문할 거 있을까요? 여기는? 15번 한번 해볼까? 자,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31 아니에요? 200보다 커야 되니까 200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 마이 갓.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15번 31 맞네요. 혹시 이거 31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었어요? 아, 미안, 내가 틀렸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200보다 크려면요. 여러분 제가 15번 제가 풀 때 저 이렇게 풀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기 200이 들어있네. 그치? 여기가 200 되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 빼줘야겠네요. 아, 잘하네. 그러니까 저분은 안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보통은 제 기억에 좀 나중에 하다 보면요. 다들 뭔가 저보다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제 좀 젊어서 그런가? 어쨌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은 이제 18번부터 24번까지는 소위 일렬로 배울 문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자, 정답 부를게요. 자, 18번은 5팩입니다. 19번은 이웃 4팩 곱하기 2팩. 20번은 이웃하지 마. 2팩 곱하기 3p3. 3p3. 자, 21번은 둘 다 이웃이니까 2팩 곱하기 3팩 곱하기 2팩.
자, 22번은요, 교대로 문제고 3명, 2명이니까 그냥 3팩 곱하기 2팩 하시면 되겠네요. 23번은 양 끝에 세우는 문제인데 3P2 곱하기 3팩입니다. 양 끝에 남자를 세우시고 가운데를 돌리시는 거예요. 3P2 곱하기 3팩. 23번은 제가 한 덩어리 문제라고 이렇게 사이에 몇 명 와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3팩 곱하기 2팩 곱하기 3P1 되겠습니다. 혹은 3C1. 3팩 곱하기 2팩 곱하기 3P1. 이유처럼 가는데 보정을 2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을까요? 또 제가 틀렸거나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저 선생님이 푼 거거든요. 자, 질문 없으면 그 다음 내용. 자, 25부터 29까지는 이번에 신상이죠. 원수열 문제입니다. 자, 25번 문제는 정답 5분의 5팩 혹은 뭐 4팩 같은 말이고요. 자, 26번은 4분의 4팩 곱하기 2팩입니다. 한 개로 보신 다음에 원탁의 배열이에요. 자, 27번에 자, 2분의 2팩 곱하기 3팩 곱하기 2팩입니다. 자, 2분의 2팩 곱하기 3팩 곱하기 2팩. 자, 28번에 교대로는 조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3분의 3팩 곱하기 3팩이에요. 처음 배열할 때는 원순열이고요. 그 다음 배열할 때는 그냥 순열입니다. 아시겠죠? 자, 29번은 마주 본다. 새로운 키워드인데 정답은 4분의 4팩입니다. 한 명 빼고 보시라고 했죠? 4분의 4팩이다. 자, 질문 있을까요? 자, 없으시면 30번 갈게요. 자, 얘는 이제 가끔 나오는 뽑아서 배열하는, 그러니까 뽑기를 따로 해야 됩니다. 정답은요, 4C2 곱하기 4C2 곱하기 4팩. 그러니까 뽑으신 다음 배열하시는 거예요. 자, 31번도 마찬가지겠지. 4C2 곱하기 4C 뽑아서 곱하기 원탁이니까 4분의 4팩. 원순열 배열. 자, 32번에 4C3 곱하기 4C3 곱하기 4팩 곱하기 3팩입니다. 이웃으로 푸시면 되겠죠. 다음 장 갈게요. 자, 여기 페이지에 이제 오늘 좀 추가된 게 있어요. 자, 33번은 이제 중복순열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신호 같은 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바꿔볼게요. 좀 아쉽네. 이제 신호 같은 거 좀 추가해가지고. 정답은 기호로 푼 친구는 5파이 3이고요. 혹은 5의 3제곱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너 뭐 고를래 물어보시는 게 맞는 거야. 5 곱하기 5 곱하기 5. 밑에 거는 4파이 5 혹은 4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어디에 들어갈래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35번부터 4문제 대충 아시겠죠? 요 4개가 이제 한 세트입니다. 자, 정답 불러드릴게요. 35번 자, 그냥 함수 문제는 고1 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배우냐면 요게 중복순열입니다. 사실은요. 자, 기호로 쓴 친구는 5파이 4 혹은 5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자, 36번의 1대1 함수는 이제 포지션이 그냥 순열입니다. 기호로 쓴 친구는 5p4 혹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자, 1대1 함수는 여기 줍니다. 자, 37번. 자, 크다 문제는 이제 순서를 정해준 겁니다. 즉, 뽑아주시면 돼요. 정답은 5C4. 요게 조합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있는 크거나 같다는 이제 크기도 정해졌는데 는 때문에 중복도 가능하다. 정답은 5H4. 그래서 중복 조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가 한 세트예요. 아시겠죠? 7번 혹시 있을까? 자, 없으시면 39번 갈게요. 요게 이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입니다. 정답은요, 그냥 5팩이 아니라 2팩분의 5팩. 5팩 나누기 2팩을 해줘야 됩니다. 자, 40번은요, 요게 이제 여기서 유명한 유형이죠. 요렇게 순서대로 배열해라. 얘네들을 같은 상자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팩 곱하기 2팩분의 5팩. 2팩, 2팩분의 5팩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4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41번부터 쭈루미가 이제 이건 중복조합 유형들이 쭉 나옵니다. 자, 41번은요, 정답 4H5. 자, 요게 이제 마음속에 기준이 되시길 바래요. 자, 밑에 있는 42번 문제 4H1. 네, 얘는 뭐다? 이제 양의 정수라는 말은 최소 1 이상이니까 하나씩은 뽑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4H1. 43번은요, 느낌 오세요? 41번을 이제 스토리로 바꾼 거예요.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뒤에 보시면 한 개도 못 받을 수 있다. 즉 0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똑같이 4H5입니다. 이 친구도. 그리고 44번이
42번 문제에다가 스토리를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학생이 적어도 한 개씩을 받는다 라고 나오면 어쩌면 양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H1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45번 46번은 7번 볼게요.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무기명 투표는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우주야 45번은 정답 뭔지 아세요? 그러면? 맞아요. 여러분 이게 혹시 4.1초인 거 아세요? 네. 자, 무기명 투표가 사실은 이게 이제 중복 조합 문제예요.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4명의 후보가 있잖아. 4개를 더했을 때 총 5명의 선거인 투표하는 사람 말하는 거야. 5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중복 가능하죠. 선거니까 당연히 AA 가능하잖아요. 없는 게. 그리고 조합. 왜 이게 이제 조합이냐면 어쩌면 여기가 이제 무기명이라서 조합인 거예요. 다시 무기명 투표는 이름을 안 쓰는 투표라 쟤네들끼리 바뀌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이해돼? 너네들이 투표를 하는데 이름을 안 쓰면요 너네가 뭘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 순서가 안 중요해져. 그래서 중복 조합 문제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다른 아마 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유기명 투표라는 게 있어. 여러분 이건 뭔지 아세요? 이 투표지에다가 예를 들어 이제 투표를 하시고요. 맨 위에다가 고민정 이름을 쓰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분 이름을 써야겠죠. 안 쓰면 죽 이거니까. 그럼 얘는 뭘까? 이름을 쓰는 순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순서가 중요해져요. 이해돼? 똑같이 이렇게 A, A, B, C가 나와도 여기다가 이름을 쓰는 순간 예를 들어 이거랑 예를 들어 민정이, 가온이랑은 다른 거죠. 그쵸? 이해돼? 순서가 중요해지는데 중복은 되니까. 요게 이제 중복 순열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중복은 되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이해돼? 그럼 기호로 쓰자면 정답은 4, 파이, 5가 되겠죠. 혹은 말로 하자면 이제 이 상고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누구 뽑을래요? 뭐 이런 식으로 4개씩, 4개씩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중복 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항의 개수는 어쩌면 이것도 단독으로 외우세요. 이 상태로 딱 나오면 변수 없이 4H5. 이것도 유명한 중복 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을까요? 잘 못 들었거나 이해가 안 되네요.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 제가 좀 성의가 없네요. 다음 시간에는 좀 그림도 바꾸고 좀 다채롭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48번 문제는 정답 3분의 6펜입니다. 이제 원순열이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자, 오른쪽은 2분의 6펜.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돌렸을 때 같아지는 게 몇 개인지를 꼭 체크하시고 팁은 뭐라고? 내 짝꿍이 같이 오는 걸 체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49번은요. 정답 7분의 7팩입니다. 얘는 변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제가 약간의 이제 세팅을 바꿔봤거든요. 자, 몇 가지 색을? 자, 9가지 색을 주고 가운데를 안 칠하겠다. 라고 바꿨습니다. 자, 7번 해볼까요? 다시.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흑백이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색깔이 있어요. 이게 원래 색깔이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를 안 칠할 거야. 즉 여기만 칠할 건데 색깔을 9가지 드릴게요. 조심할 점 뭐다? 여러분 이거 맞을까? 그녀만? 이거 왜 아닌 줄 아세요? 여기 몇 칸이게? 8칸이지. 그럼 뭐 해줘야 돼 먼저? 첫 번째, 뽑기를 먼저 해줘야 돼요. 9개의 색 중에서 8개를 쓸 거란 말이야. 자, 뽑기를 먼저 선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순열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경우는 살짝의 변수를 첨가했습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야. 확률 같은 경우는요. 시험 끝나고 돌아오잖아. 물론 가끔 어려운 문제는 정말 손도 못 대고 있지만 보통은 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다는 거지. 그러지 마세요. 자, 이 문제 한번 칠판해 볼게요. 자, 왼쪽 문제는 여기를 꼭 지나가라. 설명한 적 있죠? 즉 A에서 C까지 따로 세시고요. 그리고 곱하기 C에서 B까지를 따로 세시면 됩니다. 자매품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를 지나지 말라 라고 나온다면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자, 오른쪽에 이 문제는요. 자, 어디를?
여기서 여기로 갈 건데 여기를 지나가래요. 딱 보면 알겠죠. 눈치껏 어디를.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셀 수 있잖아요. 세볼까? 4팩분의 5팩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이렇게 가는 건 그냥 한 가지죠. 말하자면. 일로 꼭 지나가야 되니까. 그냥 한 가지라고 쓸게요. 그리고 곱하기 어디를? 여기를 추가로 세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를 가는 거를. 그러니까 어쩌면 이 문제는 여기가 스팟인 거예요.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를 안 지나고서는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마저 해보시면 뭐 굳이 말하면 1팩, 1팩분의 2팩 혹은 그냥 2팩만 해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간 1시 정각인데요. 1시 1분이네. 한 5만 쉴게요. 뭐 아직 뭐 한 거 없으니까 5분 쉬었다가 오늘 수업 나가보겠습니다.